그 전에 일단 그 두 갈식으로 저는 이제 한국판 그린 뉴딜 탄소 중립의 성격을 좀 딱 짚어보고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영끌, 경기 부양, 경제 성장이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그린 뉴딜이 산업부와 함께 환경부와 같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원래 없었다가 결국 이제 뭐 1, 2주 만에 한국판 뉴딜에 이제 들어가게 되고, 이런 상황에서 결국 이 목표는 이 녹색으로 전환은 해야 되는데, 그거 자체가 어떤 동기라기보다는 경기 부양, 경제 성장을 해야 되는데 국제사회에서 요구, 그리고 국내에서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경기 부양, 경제 성장을 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녹색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갖고 오는 이제 이런 문제의식이 컸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 있어서 어떤 문제의식은 탈동조화라는 건데, 이거 이따가 다시 한번 볼 건데, 기본적으로 경제 성장하고 탄소 배출하고 증가하고 이게 항상 같이 갔는데, 이게 같이 안 갈 수도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경제 성장은 하지만 탄소 배출은 줄어드는 이제 그런 식의 경제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론이에요. 근데 이거를 지금 한국 정부 같은 경우는 아주 극단적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기후 위기 대응은 수출 통한 경제 성장이랑 동의어가 돼버리고, 이건 또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이런 이제 기조로 그린 뉴딜, 탄소 중립이 다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아까도 봤지만 공공투자는 어떤 실제적인 공공적 목표라기보다는 민간 기업의 참여를 위한 마중물, 촉매제로서 역할을 좀 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벌어지냐면요. 이 옆에 제가 홈페이지에서 삼성하고 포스코하고 갖고 왔는데, 사실 이 포스코는 한국에서 1위의 탄소 다배출 기업이죠. 근데 여기도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을 하고, 뭐 삼성도 모든 지금 그 대기업들이 다 이 지속 가능한 미래, 뭐 탄소 중립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참 애매한 상황이 돼버린 거가, 기후 위기를 만들어낸 이 범인들이 지금 기후 위기의 해결사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고, 실제적으로 이 기후 위기 때문에 피해를 받아왔었고, 이런 기후 위기와 관련된 이 상황들, 이거를 바꾸라고 요구를 했던 사람들은 사실 또 구용꾼으로 전락되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진단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좀 관점의 문제,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무엇을 위한 탄소 중립인가의 문제인데, 사실 지금 탄소 중립으로 가야 한다는 거가 그러니까 그 온실가스가 높아가지고서 뭐 기후 위기, 재앙, 그러니까 인류가 그러니까 6차 대멸종이 다가오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결국은 이 생명을 살리자는 것이고, 또 모든 그린 뉴딜에서 해외라든가 전 세계적으로도 이 기후 위기 대응은 이 불평등 완화, 불평등 해소, 이거는 같이 가고 있어요. 그거는 지금 이 뭐랄까요? 지금 기후 위기가 단지 탄소 그 배출량의 문제, 그 탄소 그 대기 중에 탄소 농도가 얼마이냐의 문제를 넘어서서 생명의 문제, 공동체의 문제, 좀 이런 어떤 새로운 그런 가치들을 복원하는 문제로 보고 있다라는 건데, 지금 많은 경우 한국에서는 이걸 GDP 성장으로 좀 이해를 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좀 강하고요. 그래서 이제 공공성의 가치가 실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그러니까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이 기후 정의라고 하는, 그리고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하는 원칙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사실 한국에서는 이 부분도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죠. 거의 제기가 되고 있지도 않고, 정의로운 전환도 정의로운 전환이 아니라 공정한 전환, 공정 전환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이 사회 안전망으로 이 좀 축소된, 그러니까 안전망 확보로, 사실 기후 정의라고 하는 거 이따가 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훨씬 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지금 이런,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로 가자, 뭐 전기차로 가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고, 사실 그렇게 가는 거는 중요해요. 필요한 것이고요. 하지만 마치 재생에너지로 가는 것이 모든 문제들을, 지금의 위기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좀 이런 신화가 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과연 이런 재생에너지로 가고,
또 그러면서 또 계속 성장을 추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또 지금과 같은 풍요를 계속 풍요로움을 향유하면서 살 수 있는가, 혹은 그렇게 사는 것이 지속 가능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이 위기의 본질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좀 성찰하는 좀 그런 기회를 가지려고 해요. 일단 지금 이 그린 뉴딜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요. 디지털 뉴딜 먼저 볼게요. 뭐 DNA라고 하는데 DNA가 데이터 네트워크 AI를 이제 뭐 합친 거래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산업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그리고 요 아래 요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가지는 장점이 이런 것이고 약점은 이런 것이고, 그리고 지금의 상황에 어떤 위협이 있고 어떤 기회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 이러면서 이제 추진 방향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 아래 부분을 보면은 이제 정부 추진 정책의 어떤 문제의식, 동기가 나오는데, 뭐 디지털 뉴딜은 원래 그랬던 것처럼 뭔가 이 산업 혁신, 좀 이 디지털 혁신을 통해서, 그리고 또 한국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끊임없이 좀 이렇게 추진을 해서 좀 잘 살아보자, 그 성장률을 이끌어 보자, 좀 이런 문제의식이었던 거죠. 문제는 이런 식으로 가는 거가 이제 누구를 이롭게 하는가의 문제인데, 이 뭐 DNA라든가 혹은 뭐 이제 원격, 뭐 비대면 산업 해가지고서 원격 의료, 비대면 수업 이런 쪽으로 이제 기술을 투자하자라고 나오고, 그린 뉴딜 정책도 보면은 뭐 각 학교들마다 다 무슨 이렇게 디지털화하는, 그리고 이제 어떤 뭐 스마트 이 커넥션을 좀 만들어내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걸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의료계라든가 뭐 학교 교사들은 이걸 찬성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저희도 지금 비대면으로 하는데 이 어려움이 많은데, 사실 저도 수업을 합니다만, 이게 이 서로 얼굴을 보면서 뭔가 교감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안 됐을 경우, 그리고 의료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어디가 아파요 해서 뭘 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맹장이 터진다거나 뭐 이런 일도 있고, 어쨌건 이것이 어떤 이 사람의 삶의 문제에 어떻게 삶을 풍요롭게 할 것인가라기보다는 이 기업들이 어떻게 활성화되고 이제 그 세계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한국의 성장률에 어떤 식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 좀 여기에 일단 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 이제 그런 정책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요 다음을 보시면 이게 그린 뉴딜인데, 그린 뉴딜 같은 경우도 뭐 되게 이 안에 많은 또 추진 방향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맨 아래를 보시면은 강점을 보면요, 뭐 이 산업적인 이해들이에요. 그리고 기회도 글로벌 환경 산업 분야에서 시장 규모가 성장세이다, 이거 우리가 잘 타자라는 건데, 이 위협을 보면요, 환경 규제 기준 강화로 국내 제조업이 이탈할 우려가 있다. 친환경 기술에서 열이 그러니까 뒤떨어질 때에 비관세 장벽에 직면하는 등 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그린 뉴딜을 하는 건데, 이 어떤 녹색 전환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지금 전 세계가 이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뒤떨어지면은 우리가 수출길이 막히고 경제 성장률이 둔화된다라고 하는 좀 그런 문제 의식에서 이게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책들도 보면은 요것은 이제 하나만 따온 건데요.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 여기서도 보면은 뭐 스마트 그리드를 만들고 아파트를 대상으로 해가지고서 무슨 이런 전력 계량기, 뭐 스마트 계량기를 연결을 시키고 신재생 에너지 확산 기반 구축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전기 자동차, 수소차를 보급하고 이런 식으로 정책이 돼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제대로 되려고 한다면은 재생에너지로 가야 되고, 재생에너지로 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재생에너지가 시설들이 들어설 지역의 주민들, 그리고 또 없어져야 될 석탄이라든가 화석연료 산업에 있는 노동자들, 이런 분들이 같이 참여를 하면서 어떻게 힘을 모아서, 정부물질 힘을 모아서 우리가 전환할 수 있을 것인가, 좀 이런 식으로 논의가 돼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이 산업에 대한 고려에 휘둘려 가지고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측면이 강하다.
그린 뉴딜도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안전망 강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 그런 느낌을 가져요. 뭐 여러 가지 뭐 재취업 문제,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안전망 강화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 일자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모두가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고 그 일자리가 다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을 이제 안전망이 이제 보충을 해줘야 되는데 뭔가 앞뒤가 좀 뒤바뀐 것 같은. 지금 뭐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건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거고요. 지금 디지털 뉴딜을 통해서 데이터 댐 일자리 이제 39만 개를 만들어 본다고 했는데 이거 작년 가을에 제 뉴스에서 봤었던 건데 이게 아주 단순 노동을 하는 거예요. 이 AI 이 데이터를 축적하기 위해서 이제 끊임없이 이제 뭔가를 이 묘사하는 그러니까 어떤 대상과 대상을 이에 대한 묘사를 이제 그 쳐놓는 건데 이거를 이제 한 기자가 실제적으로 했더니 한 시간에 이제 5,100원을 이제 벌 수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 기자가 하는 얘기가 자기는 처음 하는 거라서 이 정도였지만 자기가 숙련되면은 최저임금 정도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저는 속으로 웃었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지금 전반적으로 노동자 혹은 어떤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어떤 노동조합의 권리, 노동자의 권리, 중대재해 기업 그러니까 이 산업재해를 어떻게 막을 것인지 이런 문제는 되게 이 물타기가 되면서 뭔가 이상한 방향으로 이 아주 뭐랄까 단기 비정규 일자리들만 늘어나는 좀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것도 다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굶어 죽지 않게 할 것인가 사람들이 그런 고민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바로 지난주에 나왔었던 건데 뭐 인력 양성에 뭐 480억을 투자하겠다고 나와서 봤더니 이런 것들이에요. 뭐 이 기업들의 인력 수요가 많은 분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석박사 교육과정 뭐 이런 식의 어떤 인력을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안 그래도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데 이 K자 곡선이라고 하죠. 잘 사는 사람들까지 잘 살게 되고 못 사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런 이 경제 위기의 상황에서 이 불평등이 오히려 더 심화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를 가져봅니다. 이건 이제 지난 이제 한 달 조금 지났네요. 2050년 탄소 중립 추진 전략인데 여기는 이제 이 탄소 중립을 위한 그러니까 탄소 중립 자체가 목표고 산업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좀 새로운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고 사실 좀 더 구체적인 어떤 녹색 전환에 에너지 전환의 계획들이 들어있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여전히 여기서도 이 산업적인 성장의 문제의식이 주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은 이게 문제의식이에요. 우리가 탄소 중립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을 때는 수출이나 해외 자금 조달, 기업 신용 등급 등의 부정적 영향을 초래한다. 우리가 잘 하면은 탄소 중립과 경제 성장과 삶의 질을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식의 문제 의식. 그리고 에너지 전환이라든가 뭐 산업 육성 같은 경우에도 다 이게 시장을 어떻게 선점할 것인가, 어떻게 탄소 중립을 경쟁력 확보와 연결을 할 것인가.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이것이 지속 가능한 성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믿음이 이제 실제로 유효한 것인지 혹은 우리가 기댈 수 있을 만한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